자, 오늘은 부모 세미나 제 20강, 22강이거든요. 욕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자, 욕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죠. 유난히 욕심을 부리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동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물건의 애착이나 집착을 보입니다. 자, 물건의 애착이나 유난히 집착을 보이는 아동은 어떻게 보면 좀 아동답지 않다는 느낌도 있지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아동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쉽게 바꾸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부모가 말해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많은 아동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심리적인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근본적 문제를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자, 욕심이 많은 아동은 지나치게 욕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욕심이 없는 아동이 없어요. 근데 지나치게 욕심을 보인다. 이게 이제 문제죠. 자, 아동이 갖는 조그만 욕심이 아니라 아동의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욕심을 보인다. 왜 이렇게 과도한 욕심을 보일까? 이렇게 과도한 욕심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욕심이 많은 아동은 물건을 나누는데도 정도 이상으로 소유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욕심이 많은 아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잡으려면, 먼저 물건에 욕심을 부린다. 욕심이 많은 아동은 물건과 관련해서 욕심을 부린 심리가 드러납니다. 물건을 더 많이 가지려는 소유의 문제나 물건의 애착이나 집착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친구보다도 물건에 더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뜻이죠. 자, 둘째는 자기의 것을 지나치게 소중하게 여긴다. 욕심 많은 아동은 자기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 자신의 물건을 지키려는 마음을 강하게 드러내는 소유욕을 표현하는 것인데, 자, 자기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빌려달라면 빌려주지 않을 뿐 아니라 어쩌면 자기 것을 놔두고도 남의 친구의 물건을 빌려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모품의 경우 크레용이라면 자신의 것이 달아질까봐 자기 것을 옆에 두고 남의 것을 빌려 쓰려는 모습까지도 보일 수가 있다. 셋째는 이렇더라도 욕심이 많은 것은 에너지가 많다, 열정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욕심이 많은 아동은 되게 열심히 편이죠. 무엇이든 간에 열심히 하려는 이 마음은 에너지가 그만큼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내면에서 존재하는 욕심이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들의 욕심은 다른 친구들 더 잘하고 싶고 더 앞서고 싶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욕심이 많은 아이가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 심리적 원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심리적 원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심리적 결핍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심리적 결핍과 보상이다. 심리적 결핍과 보상이다. 이런 차원. 보상이다. 그 다음에 교육 방법, 양육 방법의 문제다. 부모가 양육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심리적 결핍의 원인이 있다. 요거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일단 그 심리적 결핍은 마음이 차지 않고 그러는 것은 아무래도 결핍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동의 내면이 공허하고 허전하게 되면 그것을 채우려는 온갖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채우려는 노력이라니 바로 욕심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심리적 결핍의 원인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자기 중심적인 특성이 문제이다. 욕심 많은 아동은 자기 중심적인 특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아동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나쁜 마음의 아동을 볼 수는 없는데 이 배려 훈련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 특성이 강한 아동은 정상적인 발달이 미숙한 것 때문에 남의 입장이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 간에 우선 내가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는 그 마음이 앞서는 것이죠. 그게 문제이다라고 볼 수 있죠. 둘째로는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경우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욕심 많은 아동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것입니다. 많이 갖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은 허전하다. 더 많이 물건에 애착이나 집착을 보이는 것도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채워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많이 먹을수록 더 공허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은 그것을 채우려는 심리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건에 애착을 보이는 아동은 심리적인 문제를 보이는 것이라 그래서 볼 수 있어요. 이는 물건을 독점함으로써 대상적인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는 행동은 다름 아닌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려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내면의 부정성이 문제다. 욕심 많은 아동은 내면의 부정성이 강한 편이다. 그 부정성이 욕심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자, 내면의 부정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심리적 평가이죠. 자신의 존재가 타인보다 낫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자신의 존재가 타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경향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더 잘한다 하더라도 내면의 부정성이 많으면 항상 불안하고 못하는 것 같고 남이 더 훨씬 잘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 결핍과 보상인데 심리적 결핍과 보상은 이렇게 내면에 심리적 결핍이 있다고 하면 아이가 그 보상적인 작용의 하나로 물건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결핍에 대한 보상 문제. 그러면 욕심이 많은 아동은 겉으로 의욕이 많은 것으로 보이죠. 욕심은 어느 정도 의욕과도 관련되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심리의 결핍의 보상이라고 해야 돼요. 보상. 그것도 내내 충족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결핍이 되니까 그것을 채우려는 것이 보상작용이다. 마음이 비어있는 현상이 더 채우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자, 둘째로는 이제 심리적 결핍과 보상의 둘째로는 물건의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욕심 많은 아동은 심리적 결핍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 심리적 결핍이 보상자의 물건에 집착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심리적인 충족이 되지 않아서지요. 여기 아동이 물건에 집착하는 것은 부모의 관심이 적은 경우에 충분하게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이게 좀 더 심하게 되면 물건을 훔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욕심이 많은 아동은 욕심 있지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1, 2학년 때 자기 조절이 안 돼서 친구 물건이 너무 좋으면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나 3, 4학년 때도 그럴 수 있죠. 근데 4학년 넘어져서는 물건을 가지고는 확실히 도벽이라고 보는 겁니다. 도벽이라고. 네. 그래서 도벽의 행동, 물건을 훔치는 행동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너무 어렸을 때는 자기 마음을 조절하지 못해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다 한두 번씩은 해봤을 텐데요. 이 문제에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육 방법의 문제다. 양육 방법의 문제다. 양육 방법은 부모님이 아이를 잘못 양육한 점도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욕심 많은 아동이 양육 방법에서 문제를 보인다고 그러는데 아동이 적절한 욕심을 갖는 것은 의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욕심이 많은 것은 지나친 심리의 문제다. 이렇게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아동을 기준할 때 부모가 성실하게 양육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물론 잘하려고 했어도 방법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욕심이 많은 아동의 부모가 올바른 양육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아동의 개성을 중심으로 양육하지 못했다. 욕심 많은 아동에는 부모가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하는데 심리적 결핍 많은 이
욕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 결과가 왜 그러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물론 이것은 부모가 잘했을 수도 있어요. 자, 열심히 했을 수 있는데 아이의 개성을 중심으로 못했다는 것이 신호의 적절한 전달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모 성격 위주로 아이를 길렀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모의 성격 위주로 아이를 기를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요즘에 하는 말은 사육했다. 사육은 짐승을 기를 때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고, 아이의 개성을 중심으로 양육을 했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적절한 양육이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 부모들이 아이의 개성을 요구해서 한다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말이라도 첫째한테는 이렇게 하는 말이 다르고 둘째한테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이냐 내향적인 성격이냐에 따라서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고려해서 한다면 훨씬 더 양질의 양육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둘째는 아동의 독립심을 배양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자, 욕심 많은 아동은 적절한 독립심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적절한 독립심은 어느 정도 자기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독립심은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독립심은 아동을 과잉 보호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는 조절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부모한테 아래서 충족해 나가고, 자기 자신을 어려서부터 잘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뭐 아동이 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려서부터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셋째는 적절한 관심을 보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 적절한 관심을 보이지 못한 게 그다. 욕심 많은 아동은 내면의 긍정 에너지가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긍정 에너지가 차지 않았다는 것 반대로 부정 에너지가 많다. 그러면 부정 에너지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물건의 애착이나 집착을 보이면서 그것을 이제 채우려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물건을 훔치는 도벽의 문제는 부모의 관심이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현실 생활에서 용돈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사랑의 애정의 결핍이 바로 물건에 집착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한다는 데서 심리학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동, 이 욕심이 많은 아동을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 수 있을까? 상담 치료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일단 이제 욕구를 충족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문제가 따르고, 심리적 보완을 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증가시켜야 되고, 양육 방법을 개선해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지 않으면은 그 대응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